미아라는 일본 항공 사무실에 들러 국내선 담당자를 만났다. 1월 20일 도쿄발 홋카이도행, 21일 후쿠오카발 도쿄행. 같은 날 도쿄에서 삿포로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한 사람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요? 네, 한 사람입니다. 어우, 그분 무척 바쁜 사람이군요. 그런 예는 얼마 없기 때문에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곧 총 3개 편의 항공 탑승객 명부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야스다 다스오의 이름은 없었다. 미아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약은 당일에는 못하죠? 물론이죠. 그 전날에도 곤란합니다. 최소한 3, 4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가명으로 예약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국제선도 아니고 국내선은 뭐 그냥 기차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예약한 사람 확인 차원에서 이름을 대는 거죠. 죄송한데 이 명부를 2, 3일만 빌릴 수 있을까요? 미아라는 명함과 보관증을 써주고 명부를 빌렸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단골 카페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명부를 뒤적거렸다. 새 항공권을 모두 예약한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그래, 꼭 가명을 하나로만 했을 리는 없지. 3편의 항공 모두 다른 가명을 썼을 수도 있는 거야. 경시청으로 돌아온 미아라가 주임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야스다가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서 사건 현장을 겪고 이후 다시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온 다음엔 바로 삿포로로 날아갔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엔 삿포로 공항에서 상행선 기차를 타고 오타루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내려 다시 반대 방향으로 삿포로로 돌아오는 기차를 탔을 것입니다. 이때 X성 이시다 부장도 만난 것이고요. 주임이 미아라가 건넨 여객 명부를 들춰봤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승객들 이름을 전부 조사하는 수밖에 없겠네. 이거 암울한데? 미아라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아참, 후쿠오카 경찰서 도리가에라는 형사가 자네한테 편지를 보내왔더군. 주임이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미아라에게 건네줬다. 미아라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요즘 검사님은 어떠십니까? 물었다. 안 그래도 어제 검사님께 불려갔었어. 주임이 한숨을 쉬었다. 수사가 아주 곤란해졌어. 어쨌든 사야마의 죽음이 장애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가 워낙 실무에 밝다 보니까 뭐 부장이고 차장이고 전부 그에게 일을 맡겼던 거라고. 사야마는 그 자리에 오래 있어서 모든 일을 세세히 잘 알고 있었지만 출세를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지. 뭐 자네도 알겠지만 일만 잘한다고 출세하나? 원래 출세는 다 정해진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사야마 같은 류의 사람들은 위에서 한번 자기를 알아봐 주면 거기에 감격한단 말이야. 어쩌면 단념했던 출세길이 이거 열릴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고 또 충성을 다해요. 그럼 상관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물고 물리는 관계지. 한쪽은 출세를 위해서, 한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임은 책상 위에 올려진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이번 사건 말이야. 모든 게 사야마 과장 선에서 정리되고 있어. 그의 상관들은 덕분에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지금. 이시다 부장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마 제일 만족하고 있을걸? 3일 뒤 여객기 승객의 신원조사를 모두 마쳤지만 143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가명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미아라는 다시금 머리를 싸매며 고민에 빠졌다. 점점 그는 지쳐갔다. 단골 카페에 앉아 도리가이 주타로의 편지를 읽었다.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내용과 그의 육감을 기반으로 한 수사견해도 있었다. 도리가이의 편지는 우울한 미아라의 가슴에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수사의 실질적인 도움은 어렵겠노라 판단했다. 그만큼
도리가이의 수사 의견은 추상적이었다. 도리가이는 20일 밤 2개의 가시역에서 목격된 남녀는 각각 다른 커플 같다고 했다. 즉, 한 쌍은 서철 가시역에서, 또 다른 한 쌍은 국철 가시역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미아라가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사람 그림자가 스치고 앞 테이블짜리 여자의 옆으로 남자가 다가와 나란히 앉았다. 좀 늦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풀 죽어있던 여자는 갑자기 생기가 돋는 듯 눈을 번쩍였다. 커피를 주문해 놓고 남자가 여자에게 미소를 띄우며 물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40분쯤이요. 커피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홍차도 시켰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남자가 사과했다. 버스가 좀처럼 오지 않아서요. 요즘 버스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참 곤욕입니다. 20분쯤은 보통 늦지요. 버스 때문이었다면 어쩔 수 없죠. 여자가 팔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곧 시작하겠어요. 어서 커피 드세요. 남자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깊게 들이마셨다. 급한 듯 둘은 일어서서 자리를 떴다. 미아라는 별 생각 없이 그들의 움직임과 대화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머릿속으로 남자의 말을 여러 번 곱씹고 있었다. 버스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참 곤욕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자는 여자에게 정류장이 아닌 카페에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미아라가 혼자 말을 했다. 그래, 어쩌면 야스다가 가와니시에게 사포로역 플랫폼이 아닌 구테여 대합실에서 기다리라 요청한 것도 자신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기차가 연착된다는 건 좀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비행기라면 말이 다르지. 기상 때문에 연착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만약 플랫폼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비행기 연착 때문에 마리모호 기차를 놓쳐 플랫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든 알리바이가 깨지는 것이다. 아마 야스다는 그게 두려워서 가와니시를 대합실에 묶어둔 게 아닐지 싶다. 미아라는 야스다가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대합실에서 기다리라는 정보는 어디서 친 걸까? 미아라는 문득 그게 궁금해졌다. 조사해보니 그것은 1월 21일 8시 50분 아오모리현 아사무시 온천에서 발신한 거였다. 그곳은 우에노발 도와다호의 종점 아오모리역 바로 전역이다. 미아라는 8시 50분이라는 발신 시간에 주목했다. 그 시간에 그 장소는 야스다가 본인이 탔다고 말하는 그 열차의 경로와 정확히 일치했다. 열차 내 차장에게 정보 발송을 부탁한 것 같았다. 승객들 중 급한 정보를 보내야 할 경우 이렇게들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역시 야스다는 그가 말한 대로 도와다호를 타고 있었던 것일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야스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들만 계속 쏟아졌다. 미아라가 머리를 싸매고 있자 주임이 말했다. 이봐, 그 정보 친 거 있잖아. 그거 과연 야스다 다스오가 직접 한 걸까? 네. 미아라가 머리를 들었다. 대리인이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미아라는 경시청에 차를 몰아 우에노역 차장 대기실로 달려갔다. 금년 1월 20일 2055 도와다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가 승무원 근무표를 펼쳤다. 가지타니 차장이었네요. 지금 여기 있을 텐데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미아라는 가슴이 뛰었다. 글쎄요. 그 정보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사무시 근처에서 삿포로로 보내는 정보를 부탁받은 기억은 그건 납니다. 아마 1월 21일 아침이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날은 그것 빼고는 정보를 부탁받은 기억이 없어서 아마 맞을 거예요. 혹시 그걸 부탁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2층 침대차 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몸이 좀 여리여리하고 호리호리했던 사람 같은데. 호리호리하다고요? 뚱뚱하지 않고? 미아라는 속으로 됐다.
외치며 다시 물었다. 아니에요. 뚱뚱하지 않았어요. 말랐던걸요? 차장은 차츰 기억이 또렷해지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동행자가 있었다고요? 네, 제가 검표하러 돌았었으니까 잘 알고 있죠. 그 남자가 그 함께 같이 있던 사람들의 차표도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었어요. 동행이라고는 하지만 상관처럼 보이기도 했죠. 여윈 사람이 아주 공손하게 그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그럼 그 부하 같은 사람이 전보를 부탁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야스타다스오의 전보 대리인을 알아냈다. 그 상관인 듯한 남자는 X성 이시다 부장임이 틀림없다. 부하는 아마 사무관쯤 될 것이다. 미아라는 X성으로 가서 1월 20일 이시다 부장의 수행원으로 함께 홋카이도로 간 사무관을 은밀히 조사했다. 사사키 기타로, 그의 이름이었다. 며칠 전 이시다 부장의 의견서를 들고 가사이 주임을 찾은 이도 그였다. 다음 날 미아라는 아오모리로 날아갔다. 1월 21일 세이칸 연락선에 탄 승선객 명단을 모조리 조사했다. 이시대 부장의 이름도 야스다 다소의 이름도 있었지만 사사키 키타로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필적이 문제인데 그 정도야 곧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아라 앞에 버티고 서 있던 거대한 암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